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의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요,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방송입니다. 02-2637-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 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약 한 1%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보통 개인들이 이제 지수가 무너지거나 종목이 무너질 때 보통 비가 오거나 비가 강하게 오거나 불이 났었을 때 개인들은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DNA가 조금 이제 그런 위험이 처했을 때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물이 지어 있고 싶고 그리고 포모 형상이 나올 때 고점 부근에서 따라서 잘 사잖아요. 그런 것도 나만 저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심리로 인해서 고점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는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에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반등의 서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미국의 선물 시장이 약 한 거의 바닥을 찍고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전월보다 0.1% 높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지표가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수 차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파른 추세는 사실 뚫렸어요. 가파른 추세는 뚫렸지만 아직 완만한 추세가 형성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세 저항 맞아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갭 떠서 올라간 자리 있죠. 이 구간을 현재는 갭으로 떨어져서 사실 힘이 없는 차트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저점을 대비해서 2%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나스닥만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갭을 떨어진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충분히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떨어지는 지수는 없다, 마냥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 꼭 명심하시고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밤 미증시는 GDP가 전기 대비 좀 상승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요. 또 기술주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마감하며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는 금융과 조선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두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또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주린이에요 님이 PCE 물가 발표 이후에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중에 대표적으로 CPI와 또 PCE가 있는데요. 오늘 밤에 PCE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미연준이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물가 지표로 유명한 지표인데 이번 물가 지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2분기 GDP는 또 높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PC 예상 발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냥 딱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아서 다행히 주가의 지수의 흐름에 크게 방해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단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다음 주에 7월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PC 지표 발표보다는 FOMC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혹시나 깜짝 조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GDP도 예상치보다 0.7% 정도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좀 적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는 엄청나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고 고용은 나쁘지 않고 GDP도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강하다라고 반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말도 안 되겠지만 7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고, 안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9월 달은 거의 99%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8월 달 초 아니면 8월 중순에 변동성이 좀 강할 것이라고 봤는데 좀 앞당겨서 지금 7월 중순부터죠. 중순부터 앞당겨서 좀 매를 먼저 맞은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를 먼저 맞고 나서 반등은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PC 지표 발표되고 나서 한 지금 정도 뭐 플러스 2% 정도 자리에서 끝날 것 같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PC 예상치처럼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올 FOMC 회의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글 읽어볼게요. 잡채님이 SK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에서 무려 5조 4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컨센서스는 5조 후반대였는데 컨센서스보다는 낮았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또 급락을 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피크 아웃 우려가 있어서 싶은데 SK 하이닉스 전문가님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대추세 전환일까요? 당연히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SK 하이닉스 컨퍼런스에서 HBM3가 4세대고 HBM3E가 5세대인데 다음 3분기에는 HBM3E 출하량이 5세대가 4세대보다 더 훨씬 많이 출하가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5세대 제품이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가격이 훨씬 비싸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기업용 SSD 이제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가 저점 대비해서 5배 정도 올라온 수치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SK 하이닉스 실적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디램 가격도 저점 대비해서 약 한 6배 정도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다 하는데 정말 슈퍼사이클이 맞고, 다만 그 전분기에 이제 24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 23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 24년도 1분기가 워낙 그래프상으로 각도가 이렇게 가팔랐어요. 가팔랐는데 요번에 그 1분기에 비해서 가파른 각도가 어쨌든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올라오는 각도가 좀 줄었다.
준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나스닥, 엔비디아 조정도 같이 받으면서 요즘에 뭐 나스닥 차트랑 코스피 내려오는 차트랑 비슷하죠. 워낙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라서 다만 지수 때문에 밀린 것 뿐이고 올라간 여력은 충분하고 저는 하반기에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조정 장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과거에도 돌이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14년도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 빠진 자리에서 약 한 30% 정도 가량 다시 반등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넘겨준 사례도 있고 뭐 7월 달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걱정되시고 이거 주식 팔고 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업종 슈퍼 사이클 중이니까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분은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22만 2천 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비중은 그리 많지 않으신데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신약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 주가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매수가 치라서 향후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원전 관련주들 상담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전산업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전산업 18,340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원전 관련주들도 또 분야별로 다양한데 한전산업은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종목을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목 응급실의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그 즉시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 만병통치약 종목을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ESS 관련주죠. 이 종목은 2번이나 수익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7월 4일 당일날 7.77%, 그리고 7월 9일날 2길로 20.36% 해주셨고요. 또 대화제약, 이 종목은 역시 당일로 14%, SG 이 종목도 2번이나 수익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7월 25일 당일날 절반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나머지 현재 보유 중인데 지금 현재 28% 수익 실현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방송 히든 종목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 먼저 리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신성 ST는 사실 요즘 주가 흐름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가 모멘텀이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올라오고 있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지금 테슬라에서도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유일하게 좋게 나온 쪽이 이 ESS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태양광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정용 ESS 배터리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약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고 하면 다만 지금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수가 밀리고 있어서 밀리는 것뿐이고 차트는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뭐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신성 ST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을 여기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또 수렴 중이죠. 수렴 중이었다가 언제 올라올지는 뭐 타이밍은 맞출 수는 없지만 모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또 ESS거든요. 그리고 ESS는 뉴스가 나올 게 많아요. 보통 뉴스가 많이 나와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 해리스 뭐 이런 트레이드 관련 주들도 하루하루가 뉴스가 나오고 뭐 오늘
해리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아서 오늘까지 강하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ESS 쪽은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도 여기 박스권을 아직 안 뚫렸거든요. 안 뚫리고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수익 냈었던 거는 리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ESS 쪽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대화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갈 때 얘도 비만 치료제랑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신성 ST랑 어떻게 보면 제가 삼각수렴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얘도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수렴 이후에 또 삼각수렴 이후에 삼각수렴. 얘는 삼각수렴을 몇 번 많이 거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때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해서 당일날 진입을 해서 당일날 그래도 14% 수익 챙긴 거면 굉장히 많이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14%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제가 만변통치약으로 아마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나간 종목입니다. 오늘까지도 힘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타점을 제가 이날 25일 어저께 잡았어요. 어저께 시초가에 잡았고, 그 전에 수익 냈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8% 정도 수익을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시초가에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10% 정도 들어가서, 여러분들 비중 10%라고 하면 사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도 10%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0%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를 들어가서 당일날 상한가까지 갔고,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절반을 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차트를 일봉상 보시면 역사적인 거래량이 어저께 상한가 갈 때가 제일 많이 터진 날이고, 전에도 7월 15일 이때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빵빵 터졌어요. 지금 공격적 매집 중이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이런 갭이 뜨고, 주식에서 주가가 갭이 뜨고 개파락이 하는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면 보통은 이렇게 여기 라인을 지지를 못 해주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빠지기 마련이고, 제가 이 개파락하는 이 라인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유한양행 보세요. 제가 항상 유한양행이라고 오스코텍 설명을 드릴 때 개파락해서 떨어진 자리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올려준 자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간 자리. 사실 유한양행보다는 오스코텍이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는 좋거든요. 오스코텍을 보시면 여기서 개파락 떨어졌죠. 근데 개파락해서 떨어진 자리를 갭상승, 주가의 힘이 세게 올라가는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구간 보이시죠? 딱 개파락에서 떨어진 자리를 강하게 힘 있게 올려주고 나니까 여기서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유한양행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FDA 승인이 난다 그러면 유한양행이든지 오스코텍이든지 일단 시초가는 15% 이상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SG도 그런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또 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커뮤니티 방 공략주를 제가 한번 리뷰해 볼게요. SY 스틸텍 30.16%, 한중 NCS 24.59%, 우리바이오 8.29%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좀 무거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수익 실현을 잘 해주셨는데 네. 한 번 더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저는 추세랑 기술적인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중 NCNS라는 종목은 일단은 이날이 언제냐, 7월 23일 날 진입을 했죠. 이것도 시초가에. 저는 보통 여러분들하고 시초가에 진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먹을 때는 또 시원하게 먹습니다. 시원하게 먹기 때문에 시초가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주가가 V자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음봉이 또 한 번 출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제가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차트가 나왔고 테슬라 실적 발표로 ESS 기대감으로 들어가서 이거래일 만에 그래도 꽤나 두 자릿수 20%대 수익을 이거래일 만에 챙긴 거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챙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다. 이거는 차트와 일정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거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죽었어요. 얘는 제가 비중 20%를 들어가서 10%는 약수익, 또 5%는 8% 정도의 수익을 냈고 5%는 들고 있고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SG도 시초가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바이오도 오늘 시초가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역헤드앤 숄더 나오고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고 이 주가가 힘이 있는 게 느껴져요. 힘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라고 하면 각을 재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각을 재다가 살짝 놓쳤어요. 원래 이때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일 더 빠지겠지 했는데 오바마가 지지해준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각 보지 말고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커뮤니티 방 분들하고 잡아둔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김동인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급 종목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처럼 또 지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시장일 땐 하단의 시청자 커뮤니티 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상담 후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저 한전산업이고요. 네, 한전산업이고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네, 18,340원에 비중 30%요. 네.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원전 관련주여가지고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네. 좀 반등이 와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전 산업에 대한 응급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 흐름이 다른 원전주보다는 조금 양호한 흐름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세론이 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한전 산업 이번 반등에서 향후 전망을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향후 전망 어떻게 되나요, 이거?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한전산업은 다행히 최근에 원전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차트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 있거든요. 최근에 고점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던 부분이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체코 우선 협상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본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론이 나왔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수가 있고 오늘 이 두 자릿수 이상의 반등 자체가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아직 힘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추세도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 지금 추세를 각을 좀 세워줬어요. 세워줬다라고 하면 이 추세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중도 30%밖에 30%만 많으신 거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20% 정도도 많진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30%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대응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하반기에 어떤 주식이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전은 앞으로 있는 추세, 뭐 폴란드 말고 폴란드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도 남아 있고 전력 설비, 지금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을 워낙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다음번으로 원전 관련 주들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도 추세적으로 아직 안 끝났고 업황 전망도 좋다. 그래서 한전산업 말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뭐 우리기술 아니면 S&T 에너지,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이거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시간 투자하는 게 진짜 싫잖아요. 이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싫은 게 시간 투자인데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이거 평당 오시더라도 팔지 마시고 그냥 하반기까지 홀딩 그리고 내년까지도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평단 대비해서는 빠져 있지만 이 빠진 만큼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업이죠. 네, 한전산업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수주 모멘트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거든요. 여기로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네, 셀트리온이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매수했는데 네네. 셀트리온 요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도 어제 오늘 지수가 조금은 오른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네, 셀트리온 이 종목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세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 밝죠. 제가 좋아하는 추세가 이제 변형이 됐어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바꾼 다음에 가파른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박스권을 못 뚫었는데 딱 지금 저희 시청자분의 평단 부분이 박스권을 뚫고 나서 지지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약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뭐 CDMO,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생물 보안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도 뭐 양봉이 나오면서 어저께 하락했던 분을 다 잡아먹고 올라갔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똑같은 구조로 저는 이 박스권을 뚫고 나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20% 정도 비중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몸통 부근인 23만 원 부근. 그래서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셀트리온이 워낙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좀 수익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23만 원 부근에서 1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고 그 이후로는 10%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는 항상 호재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기대감도 있고 생물 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이 뭐 4배 정도 더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로비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미국 자국 내에서 하려는 것도 워낙 많고 그리고 중국을 배척하려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가 이제부터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서야 뚫어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매수세만 붙는다라고 하면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슈팅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3만 원 구간까지는 보통 기술적인 구간에서 저항을 맞잖아요. 저항 맞는 자리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증시에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의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업입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단발성으로는 힘들겠지만 23만 원까지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또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예,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네, 이 종목의 고민과 매수가 비중 말씀 부탁드립니다. 32만 3천 원에 비중 2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31만 원에 비중 10%예요. 아, 31만 원의 비중이 네. 10%요? 네네. 네, 그럼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좀 고점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뭐 방산 호재가 많다 그래서 네. 좀 좋다고 하는데 계속 이거를 들고 홀딩을 해도 될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방산 관련주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매수를 하셨다면 앞으로 이 종목의 전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사실 방사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25년도가 실적에 조금 그러니까 24년도가 실적의 피크아웃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뭐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슬슬 하는 자리긴 하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요즘에 좋은 방산주들은 워낙 잘 가고 있어요. 좀 투톱으로 달리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마냥 주가 상승은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평단이 좀 높으신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방산주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걱정이 됐었을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하나 정밀 기계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방산뿐만 아니고 가장 미래에 기대되는 성장주, 우주도 같이 이제 내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주 항공 쪽. 그래서 저는 이 상승 랠리가 아직은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위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저번에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한번 하긴 했는데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차익 실현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다만 평단이 너무 높으신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들고 계시고 혹시나 주가가 조정이 온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헤드앤숄더 그려줄 거예요. 지금 자리가 혹시나 고점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가 이제 나올 차례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여기 무너질 때 여기 정도 완만한 추세선에서 비중을 추가하면 되고
여기에서 비중을 추가해서 올라갈 때 뭐 손절이든 차익 실현이든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게 한 2, 3개월 뒤에 대응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자리가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대응은 2, 3개월 뒤에 될 수도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평단 넘어서 수익 보실 수도 있고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비중 10%로 그냥 들고 계세요. 대응하지 마시고 비중 10%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2, 3개월 뒤에 주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될까요? CJCGV. 아, 네, CJCGV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될까요? 나 매수, 그거, 네. 그냥 아직 매수 안 했어요. 아, 아직 매수를 안 하셨나요? 예. 아, 그럼 이 종목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전문가님 네. CGV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CJCV 사실 매수 추천은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네, 유상 증자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무겁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고 나서 지금 뭐 1년도 안 지났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유상증자했고 그리고 엔터 쪽이 사실 신선하지가 않아요. 신선하지도 않고 요즘에 뭐 이거 말고도 그 뭐지 다른 이제 엔터주나 뭐 다 지금 영화 쪽이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종목들 그냥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진짜 안전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CJCV는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CJCGV 이 종목 매수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고 8,330원에 10%입니다. 아, 네, 이 종목에 그럼 고민이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 네, 오늘 많이 떨어졌군요. 네, 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닙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사실 움직임이 항상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너무 강해요. 꼬리를 달고 죽이고 다시 올리고 이런 변동성이 강하다 본데 근데 이런 움직임이 다 매집이긴 합니다. 매집이기도 하고 엊그제 들어왔던 것도 저도 동구바이오제약 강하게 가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조루 그 치료제에 대한 것도 있었고 사실 바이오 쪽 자체가 요즘에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이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제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면 지금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 다 지금 괜찮게 다 찍히고 있는 종목이라서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꽤나 자본 총계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만 변동성이 원래부터 강했던 종목이라서 비중이 10%. 아, 이게 수익으로 보셨었나요? 아니면 어저께 진입을 하신 건가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저께? 예, 아, 보통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진짜 막 메가 트렌드 아니면 좀 세력이 강한 종목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2거래일 정도 뒤에 급락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미수 물량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신용 물량이 털리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혹시나 조정이 오면은
1거래일, 2거래일 정도 더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반등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보시면 추세를 맞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은 어머님 지금 뭐 비중이 10%라고 하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한 종목에 25% 정도 승부 볼 수 있잖아요. 뭐 손절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여러 어머님이 한 2거래일 정도까지 혹시나 눌린다. 그러면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5%만 더 태우셔서 평단을 좀 낮춰두세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1차 VI까지 가는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 평단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절반 더 쉬고 나머지는 7% 평단으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선생님 혹시 목표가 알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동구바이오 제약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얘도 기간 조정을 꾸준히 잘 받고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알기론 그 조루 치료제 말고도 바이오시밀러, 뭐 CDMO 이런 쪽으로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CDMO나 이런 쪽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실적이 찍힌다. 그럼 목표 주가는 최근에 썼던 고점 있죠. 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만 원 언더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정이 2거래일 정도 더 나왔을 때 비중 5%로 평단을 더 낮춰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구 바이오제약 이 종목 홀드라고 하셨고요. 조류 치료제나 실적도 좋아서 앞으로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더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700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홀딩을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홀드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 하신 거죠? 예,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두산 쪽이 요즘에 흐름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일단 오늘도 장 마감하고 두산 쪽으로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왔었죠. 뭐 베임인가 어떤 뭐 안 좋은 쪽으로 임원들이 40명이 연루가 돼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두산 바켓이 지금 시간 내에서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근데 두산 바켓,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같이 묶여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떨어지는 칼날이 뭐냐 얘가 추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었어요. 지켜주고 있었는데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가장 까다로운 게 이런 자리. 보통 여기 추세 뚫리면 손절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추세를 그냥 개파락으로 어저께 떨어뜨려 버리고 오늘도 전혀 힘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정보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으면은 주가 하락은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시면은 사실 얼마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비중 추가 대응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고 이런 종목들은 기간 조정이 그래도 몇 개월은 걸립니다. 뭐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로봇 쪽은 사실 저도 원래 두산 로보틱스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었고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 이렇게 빠질 때도 이거 반등 세게 올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종목보다는 노이즈가 없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아니면 뭐 배당도 많이 해주는 이런 기업들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고집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께 사실 비중 추가 말고 손절하기 싫으시다라고 하면 비중 추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손절을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 계실 거면 그냥 10%만 들고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현재 기간 조정이 1, 2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서 추가 매수는 절대 권장하지 않고 홀드하거나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가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김동인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이 종목의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고 또 하단의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만병통치약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게끔 들고 왔고, 그리고 제가 만병통치약으로 들고 왔던 게 추천이 보통 장 전에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글로 써드립니다. 글로 써드리고 그다음에 또 신성 ST도 제가 시초가에 오전 8시 54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얘는 2번 들어가서 2번 수익이 났거든요. SYC도 제가 시초가에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요번에 SG도 비중 10%로 오전 8시 57분에 시장가 매수, 시초가로 들어가려면 매수를 시장가로 거셔야 시초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티 방에서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 오늘 들고 온 만병통치약 종목은 일단 그 쿠팡 티몬이랑 UF 사태에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틱톡이랑 아마존 쪽으로 주가가 한번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9월 달에 정금법,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 중인데, 이게 왜 수행이냐면 신규 가맹점의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숫자가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해주고 자사주 취득, 뭐 배당 이런 부분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시기 전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24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마존 모멘텀도 있고, 틱톡, 트럼프 수혜주가 또 틱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수혜주로 바이든은 틱톡을 막았지만 트럼프는 틱톡을 막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틱톡 수혜주도 될 수가 있고, 주요 고객사는 국내에 굴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뭐 여러분들 다 알만한 이런 기업들이 있고, 20년 동안 현금 결제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내년에도 충분히 유지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하면서도 또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업 내에서도 지금 공표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는 뭐 일단 설명 넘어가고 차트 먼저 볼게요. 차트도 그냥 역사적인 신고가 대비해서 현재 그냥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강한 상승 흐름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K뷰티 많이 올라올 때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잖아요. 아마존에서 수혜를 입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지금 뷰티 쪽이 좀 안 좋긴 한데 눌릴 때 같이 눌리고 있었어요. 눌리고 있었고 더 눌렸어야 되는데 딱 여기 추세에 맞춰서 지금 반등이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224일선, 밑에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선을 지지해주고 나면은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뭐 내일 당장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이 종목 괜찮아. 그리고 이제 뭐 쿠팡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다시 한번 정금법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나올 수가 있으면 이런 종목은 한 번 정도 또 거래량이 들어올 만 하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올 만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만병통치약 종목 틱톡이랑 아마존 관련주고 또 요즘 티몬이랑 위메프 관련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쿠팡이랑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또 SG, 신성 ST 등 단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저희 만병통치약 종목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고 강력한 솔루션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